자, 내분적 문제에서 삼각형이 어렵게 나오려면 삼각형 넓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평행선이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 평행선 사이의 높이가 뭐든 상관없다. 우리는 밑변의 길이가 넓이의 비와 같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를 계산할 때 1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을 할 거고, 이 삼각형 넓이를 계산할 때는 2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넓이가 무조건 2배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 같고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있을 때 하나는 높이가 2h고 하나는 높이가 h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밑변의 길이가 같을 때 높이가 2배면 넓이도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게 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 높이의 비율 아니면 밑변의 길이의 비율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도 일정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3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삼각형보다 요 삼각형의 넓이가 3배가 많은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높이가 둘 다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비가 3배 차이 난다. 넓이가 3배 차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대1의 길이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2의 길이 비율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B가 A와 P를 1대2로 내분한다 라고 풀거나, 아니면 P는 A와 B를 3대2로 외분한다 이렇게 풀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중에 자기가 풀고 싶은 방법을 쓰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내분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대2로 내분한다. 그러면 3분의 A-4 3분의 B 플러스 10. 항상 이 방향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내분점이나 외분점이나. 알겠죠? 이렇게 식을 쓰고 이 점이 B점이다. 이렇게 하면 A와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외분점으로 풀고 싶은 사람은 외분점으로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다음 997번 별표 해보세요. 난 1분 줄게요. 먼저 식 쓸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빨리 와.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고. 밥 안 먹었어?
저요? 먹었어요. 이거 아무도 갖고 없거든. 자, 봅시다.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를 좌표 평면에다가 이쁘게 점 찍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선 위에 A와 B가 있다. 이렇게 찍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니네가 이거 점을 보면은 A가 X좌표가 작고 B좌표가 크잖아요. 그래서 A, B 순서로 찍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9,2야. 그럼 니네가 이제 수직선을 그을 때 B가 더 왼쪽에 있겠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 점을 보고 A와 B의 위치를 찍는 게 아니라 말을 보고 하는 거야. 말을 보고. 알겠지? 그래서 위치는 문장에서 써주는 대로 찍는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선분 AB가 3BC랑 같대. 그러니까 AB가 BC보다 3배 긴 거지. 여기가 괜찮아요? 그러면 C의 위치가 어디 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A와 B의 위치가 너무 가깝네. 조금만 멀리 띄울까? 여기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C의 위치를 요런 데다 찍어 볼 수도 있다. 요런데? 그래서 3대 1이 되고. 자, 여기 3대 1의 비율을 만족한다라는 거를 원래 저거 비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AB 대 BC가 3대 1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해서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AB가 3배 1배 3배 차이 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항의 곱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AB가 1을 가져간다가 아니야. 알겠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랑 AB와 BC의 비율을 읽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알겠지? 이거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반대 걸 가져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돼. 이게 얘를 가져가고 얘가 얘를 가져가면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좋다. 그러면 이제 C좌표를 우리가 뭐 A, B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B가 내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가 외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외분을 한번 풀어볼까요? C는 점 A와 B를 4대 1로 외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여기에서는 뭐 1이랑 3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다고 해서 꼭 이 숫자를 써먹어야 되는 건 아닌 거야. 알겠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4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랑 5,8 이런 식으로 A와 B를 4대 1로 외분한다. 그러면 3분의 5, 4, 20 플러스 4. 그 다음에 뭐 3분의 4, 8, 32 마이너스 2. 이게 C좌표가 된다. 그런데 C좌표가 꼭 B의 오른쪽에 있을 이유는 없는 거지. 왼쪽에 있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AB가 BC의 3배가 되면 되는 거니까 C가 여기 있어도 괜찮겠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C가 여기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내분점을 써먹을 수도 있겠지. A와 B를 2대 1로 내분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 3분의 10 마이너스 4 3분의 2팔 16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C좌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두 개의 C좌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C의 위치를 잡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 1001번 해봅시다. 자, D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중점이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x2 플러스 x3가 2고 여기 2분의 x1 플러스 x3가 3이다. 그래서 이거 양면에다 2를 곱해보면 x1, x2, 마이너스 2 x2, x3, 4 x1, x3, 6 해서 더하면 되죠. 요게 얼마야? 8이냐? 해서 x1, x2, x3가 4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가 존재하면 같은 방법으로 y1, y2, y3를 계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y1, y2, y3를 계산하면 이제 3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있을 때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랑 얘 가지고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분의 얼마야? 4, 3분의 3 이렇게 구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좌표 가지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해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굳이 중점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정한 비율로 적절하게 잘라놓은 삼각형은 무게중심이 같을 거예요. 알겠죠? 그걸 이용한다면 문제에서 x1, x2, x3를 구해라, 합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차피 무게중심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x값 3개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큰 삼각형에서 나오는 좌표나 작은 삼각형에서 나오는 좌표나 정확하게 숫자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결과값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분자만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니네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다음 무게중심 문제는 쉬우니까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더 어려울 만한 거 없나?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1007번. 뭐 무게중심의 성질에서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건 무게중심이라는 건 중선의 교점이다.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변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비율이 뭐 2대 1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기가 5,4예요. AB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BC의 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점의 좌표가 여기가 2대1로 이렇게 내분하고 있는 점이고 AB의 중점의 좌표가 1,1이니까 여기는 1대1로 이렇게 나뉘는 점이다.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의 좌표는 1,2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됐죠? 그럼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건 여기 1대1. 그래서 B 좌표를 여기를 뭐라고 할까? M,N이라고 했을 때 5,4와 M,N을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마이너스 1,3이다. 그래서 B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거.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B 좌표를 먼저 구할까? 그럼 2분의 M 플러스 5 이게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N 플러스 4 이게 3이다.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7, N 값은 2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7,2라는 걸 알고 있다. 자, 여기가 2대1이라는 건 여기도 2대1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P, Q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얘와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1,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대2 마이너스 1,3 P, Q.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3분의 P 마이너스 2가 1이면 좋겠고 3분의 Q 플러스 6이 2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P는 5가 나오고 Q는 0이 나오네. 여기가 5,0이라는 거죠. 얘와 얘의 중점의 좌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터프지만은 그림 그려가지고 그냥 위치만 잘 잡으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문제 푸는 속도가 많이 느릴 것이다. 이번에 아마 기말고사를 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시간을 최대한 빨리 줄여나가는데 중요한 이쪽 내용도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데 자 이거 할까요? 1012번 들어보세요. 뭐? 자, 이 문제를 풀 줄 알면 이걸 보자마자 무게중심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무게중심이다 라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점 3개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를 빼놓고도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지.
요렇게만 했을 경우에도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 자, 여기 P좌표를 A, B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순수하게 AP의 제곱, AB의 제곱, AC의 제곱, PC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1의 제곱, B-5의 제곱, A-5의 제곱, B-3의 제곱, A-9의 제곱, B-4의 제곱.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이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전개했을 때 3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8A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30A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B의 제곱, 마이너스 10B,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8B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4B 상수항 1, 25, 25, 9, 81, 16 여기까지 해서 얼마야? 51, 60, 141, 157 여기까지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뭐야? 왜 3으로 썼지? 30이지? 자, 3으로 묶었을 때 A-5의 제곱 만들 것이고 3으로 묶었을 때 B-4 제곱을 만들겠지. 그럼 여기 25 마이너스 25가 얘랑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75에다가 마이너스 16이랑 얘랑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4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가 되게 하는 좌표는 얘가 0이 될 때죠. 그래서 5,4가 최소가 될 때인데 5,4는 얘네들의 무게중심이더라. 이거지. 빨리 와. 요거.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이라고만 단순히 외우면은 두 개짜리 풀 때는 어차피 이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단순히 외우지 말고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뭐 최소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P좌표를 먼저 5,4라고 찍은 다음에 계산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볼 때 문제에서 좌표를 물어봤냐 아니면 최소값을 물어봤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문제를 보고 문제로 최소값 구하래. 나 이거 좌표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좌표를 찍을 수 있으면 그 좌표가하고 A 사이에 거리 제곱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자, 마름모랑 평행사변형 자, 1014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원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평행사면형은 대각선을 이렇게 2등분을 하더라. 자, 이게 평행사면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쪽 애들은 전부 다 이 성질을 가지고 있죠. 중학교 2학년 때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쌍의 변을 평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들고 여기에서 두 쌍의 변을 평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평행사면형을 만들었다가 한쪽은 각의 크기를 갖게 만들어서 직사각형, 한쪽은 변의 길이를 갖게 만들어서 마름모,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정사각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는 얘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성질이 튀어나오는 거고 얘는 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성질이 튀어나오는 거고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는 새로운 성질이라고 해봐야 몇 개 안 돼요. 뭐 있냐? 사다리꼴 성질 뭐 있어? 첫 번째 게 요거 사다리꼴 성질 뭐 있냐? 얘는 그냥 내면의 내 각의 크기가 360도? 그냥 이게 다잖아. 그럼 얘는 한 쌍이면 편해요. 또 직각. 아니야, 이거 직각 아니야. 직각처럼 그렸지만 내가 직각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직각 아니야. 뭐야? 요게 요거 있잖아, 그지? 요 각의 크기가 요렇게 억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각이랑 이 각 더했을 때 180도. 근데 얘가 억각으로 같기 때문에 평행한 이제 성분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있는 각을 합치면 항상 180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각이랑 그 다음에 요 각이랑 합쳐도 180도인 거지. 위아래 합쳤을 때. 자, 그럼 여기 사다리꼴 지나서 평행사면형이 되는 순간부터 성질이 폭발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새로운 성질 해봐야 위아래 합쳤을 때 180도 이거밖에 없잖아.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성질이 한 8개가 확 늘어요. 알겠지? 그 8개를 니네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고등학교 때 많이 쓰는 성질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변이 이렇게 2등분 된다는 거. 요거를 제일 많이 쓴다.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넓이가 같다는 거.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 더 이야기하자면 요 삼각형도 합동이라는 거. 요 삼각형도 합동이라는 게 이게 마주보고 있는 요렇게만 합동이야. 한 개씩 끊어보면.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각의 크기가 여기 각이 2등분 되지는 않아요. 알겠죠? 각이 2등분 되지는 않아요. 이런 식이라든지 그 다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나오는 거지. 여기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자르더라도 평행사면형의 넓이를 무조건 2등분한다. 됐습니까?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합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니까 지금 와서 왜?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합동이라는 거. 그런 거 같다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하게 안 다룰게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얘의 성질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성질이 더 튀어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넓이를 2등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대각선의 교점에 관한 것을 써먹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2분의 1 플러스 b, b랑 d 가지고 하는 거예요. 2분의 2 플러스 3은 a랑 c 가지고 하면 2분의 1 플러스 5, 2분의 5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니네가 직선의 입장으로 판단을 한다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평행하다며. 그죠?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x값의 증가량이랑 y값의 증가량이 같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 x값 변하지 않았죠?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도 x값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b는 5고요. y값이 3 커졌죠? y값이 3 커져서 3이니까 얘는 0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다음. 평행사변형 해봤으니까 마름모도 해봐야 되겠지? 마름모 어디 있어? 여기, 마름모. 자, 해볼까요? 자, 마름모라 그랬죠. 그래서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하자면 일단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하고 각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얘네 중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중점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7, 2분의 6 플러스 0, 1,3이 되겠네. 자, 1,3이라는 걸 이용하면 A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여기 중점의 좌표를 이용하죠. 자, 2분의 A 플러스 0이 1이어야 되고 2분의 B 플러스 C가 3이면 됩니다. A는 2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는 6이라는 걸 확인을 했다. 자, 그러면 A가 2라는 거 확인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네 변의 길이를 우리는 구해봅시다. 변의 길이를 구했을 때 같아야 되니까. 됐죠? 그래서 요건 이제 써먹었으니까 얘와 관련된 식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고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길이 얼마야? x 사이의 거리 차이가 7만큼 나니까
49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됩니까? 얘랑 요 길이 x 사이의 거리 차이가 5니까 25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양면을 제곱해주면 49 플러스 b의 제곱은 25 플러스 c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b 대신에 이렇게 넣으니까 c는 6-b c 대신에 대입합시다. 49 플러스 b의 제곱은 25 플러스 c가 요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제곱은 없어질 것이고 얘가 1로 넘어가면 12b가 얼마네요? 61인데 얘가 넘어오니까 12 되겠네요. b는 1이네. b가 1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c가 5라는 걸 또 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좌표를 구하고 삼각형 BCD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무게중심 구하는 식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마름모 문제를 풀 때는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한다. 됐죠? 이 두 가지를 다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합시다. 자, 다음 가계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도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성질들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니, 공식을 써줄게. 그 파포스 중선 정리도 그렇고 가계 이등분선도 그렇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는 걸 물어보기보다 이거 잘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많다.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A 대 B는 M 대 N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요 길 있죠? 요 길이랑 요 길이 몇 대 몇인지를 이야기해서 그게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테니까 내분점을 이용해서 D 좌표를 구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해보세요. 아이고, 뭐 이럴까? 뭐까지 꺾일까? 꾸벅꾸벅을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냐, 길이가? 그죠? 13이랑 5죠? 길이를 계산하면. 여기가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13대 5로 내분한다. 그래서 18분의 65 마이너스 20, 18분의 26 마이너스 5, 7, 35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주면 되겠죠. 괜찮니?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뭐 복잡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 좌표에서 공식을 새로 배운 건 파포스 중선 정리 정도밖에 없잖아요, 사실. 무게중심 새로 배운 건가? 무게중심이랑 파포스 중선 정리 이런 것들 잘 기억해주고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서 내분점 위치 잡는 거. 그 다음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를 찍는 거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분점의 위치를 찍을 때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쯤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면 안 돼. 풀 줄 아는 거랑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랑 좀 다른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좀 바쁘거든요. 55분이네. 한 15분 줄게요. 한 15분 동안 문제 후다닥 풀고 오늘 준 직선의 방정식 진도 나갈 겁니다. 자, 시작.